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델 테크놀로지스 서비스 사업부에서 서비스 세일즈를 총괄하고 있는 김경아 전무라고 합니다. 앞에서 메가존의 서 전무님께서도 과거의 경력을 좀 얘기하셔서 저는 IT 경력으로 따지면 LG 지금의 CNS죠. LG EDS에서 SI 컨설턴트로 시작해서 IBM에서 약 18년 정도 공부하다가 약 5년 전에 델 테크놀로지스에 조인해서 지금 현재 많은 고객분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드리는 컨설팅과 구축, 운영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 사업을 하는 서비스 사업부의 세일즈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고객분들이 점점 폭증하고 있는 데이터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데이터 환경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기업에 보다 중요한 데이터를 뽑아내고 보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요. 거기에 있어서 저희 데이터 중심의 기업인 델 테크놀로지스가 많은 고객분들과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혁신 전략과 관리 그리고 보안 전략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을 잡으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데이터 혁신 전략과 데이터 관리 그리고 보안 및 보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는 2015년에 델이라고 하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중심의 회사와 스토리지의 강자인 EMC가 합병을 해서 델 EMC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저희의 사명을 델 테크놀로지스로 변경해서 현재 명실상부 전 세계 넘버원 테크놀로지스 넘버원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약 13명 이상의 임직원이 180여 개국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작년에 FY22 파이낸셜 이어 작년 기준으로 101빌리언 이상의 매출을 하였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약 1.5빌리언, 하나로 따지면 약 2조의 매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많은 참석자분들도 아마 기업에서 하나 정도는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의 솔루션을 클라이언트가 됐건 저의 파워 엣지 서버이건 스토리지건 아마 사용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춘 500대 기업 중 약 96% 이상의 고객분들이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는 클라이언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버, 그 다음에 백업 솔루션, 스토리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재의 최신 데이터 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뿐만 아니라 제가 속해져 있는 서비스 사업부에서 고객의 컨설팅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시큐리티 서비스까지 구현해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엔드 투 엔드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델 테크놀로지스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솔루션 중에 넘버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마 스토리지 솔루션일 것입니다. 스토리지 솔루션은 얼마 전에 IDC에서 발표를 한 CY에서 계속 넘버원 마켓쉐어 거의 40%에 육박하는 스토리지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고요. 서버 또한 안타깝게 1, 2위를 저희 업체랑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업계에 있어서 넘버원, 넘버2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더 이상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수익 및 성장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ESG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고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도 글로벌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 2030 문샷골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고객들이 구매하시는 모든 제품에 있어서 그 포장의 100%를 재활용을 활용을 하고 저희가 생산한 제품의 50% 이상을 재활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떠드는 ESG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가 ARS라고 해서 에셋 리커버리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재활용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아마 저희의 노트북이나 PC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대부분이 재활용 패키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 회사들도 근래에 다이버시티 인클루전에 대한 그 영향이나 그와 관련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도 전 세계 전 세계 인력의 약 50% 이상을 여성 인력, 그중에 40%를 여성 리더로 하겠다라고 하는 다이버시티 인클루전을 실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혁신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데이터 혁신 전략을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데이터의 시대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될 시대는 여태껏 저희가 살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고 모두 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산업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4차 산업시대라고들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아직 차수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제5차 데이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근래에 챗 GPT의 센세이션을 통해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IDC가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2025년까지 전 세계 IoT 기계들 중에서 생성하는 데이터의 양이 약 73 제타바이트 이상이 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수치를 보게 된다면 2018년에 전 세계 저희 인구들이 생성한 데이터의 양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8년에 전 세계 인구가 복제하고 생성한 데이터의 양이 약 33 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그것이 2025년에는 약 150 제타바이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 73 제타바이트 이상이 IoT를 연결된 IoT 기계로부터 생성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약 절반가량이 데이터 센터나 그 위에서가 아닌 바로 IoT 기계로부터 생성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제타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1 제타바이트는 10의 21승 바이트입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 감이 잘 안 오죠. 사실은 여담으로 저희가 불과 몇십 년까지만 아니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32메가짜리 USB를 사실 몇만 원씩 주고 사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은 이런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와서 32기가짜리 뿐만 아니라 아마 1기가짜리 USB를 주셔도 아마 눈에 거들떠도 안 보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데이터의 저장 가치에 대한 부분, 저장 그 매체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1 제타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례를 들어서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한 줌 주었을 때 저희가 집을 수 있는 모래의 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모래의 수가 약 80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1 제타바이트는 그거에 약 170배에서 180배 이상 되는 전 세계 모래를 다 합친 거에 약 170배 이상 되는 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점점 저희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또한 커넥티드 데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IDC에 의하면 과거의 데이터는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를 통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는 저희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대부분 약 75% 이상이 저희가 전통적이라고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가 아닌 그 외에 엣지와 다양한 기기로부터 접점으로부터 데이터가 생성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따가 제가 보안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텐데 보안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각각의 많은 IT 관리자분들은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생성되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에 있어서의 보안만 생각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그 모든 접점에 있어서의 데이터 보안까지도 중요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하이 스피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저희가 새로운 영화가 나왔을 때 그것이 물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DVD라든지 비디오 테이프로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미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고 바로바로 넷플릭스나 그 외에 OTP 회사들로부터 다양한 컨텐츠가 제공이 되고 그 스피드 또한 굉장히 그 하이퍼 스피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 데이터를 소비하는 저희의 많은 의사결정자분들 그리고 데이터 소비자들이 점점 더 참을성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가 좀 MZ 세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여기 보이시는데요. MZ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떻게 보면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MZ세대가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은 그네들이 정말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더 초스피드, 하이스피드가 되다 보니 더 이상 데이터를 기다리거나 의미 있는 정보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참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참을성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데이터 혁신의 새로운 시대에 왔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여담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오늘 이곳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있는 것을 알고 무의식적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인터콘을 치고서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해서 오다 보니까 주차를 아침에 코엑스몰에다 주차를 하고 열심히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막상 여기에 도착하고 났더니 코엑스몰이 아니라 코엑스 인터콘 호텔이라서 정말 아침에 불이 나게 다시 코엑스몰로 가서 제가 차를 가지고 다시 이 호텔 주차장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사실 제 차도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저희 모바일 폰에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커넥티드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차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내비게이션을 연결해 주는 정도이지 완전한 의미의 커넥티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차가 정말 커넥티드 카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면 저의 오늘 일정이 이미 저의 칼렌더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내비게이션을 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제가 지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침에 이 인터콘 호텔로 안내해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모든 커넥티드 서비스라든지 IoT, 그다음에 5G가 변화의 과정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커넥트돼서 그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지금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벤더들이 현대자동차와 글로벌 회사들하고 많이 일을 하실 텐데요. 과거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자동차 회사들, 제조회사들은 이렇게 자동차로부터 오는 데이터들을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집계하셨다라 그러면 보다 빠른 그리고 5G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은 모든 데이터를 엣지에서 모으셔서 바로 엣지에서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그거와 관련된 오토메이티드 카를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많은 자동차 회사들을 보는 것은 자동차 하나가 자동차가 아닌 컴퓨터로 이제 변환을 해서 자동차 자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바로 즉각적으로 인포메이션을 바꾸고 자동 학습을 통해서 인텔리전트로 만드는 것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멀지 않아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이 자동차가 자동차 이상이 있었을 때 자동으로 내가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차 정비소로 가고 지금 현재 내가 기름이 연료가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주유소로 저희를 안내해 주는 것들이 조만간 실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델 테크놀로지스는 정말 스토리지의 정말 강자이다시피 데이터의 진심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CEO인 마이클 델 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여기 보시는 것이 저희 제품 중에 VMAX, 파워맥스라고 하는 하이엔드 스토리지 서버에서부터 정형 데이터를 관리하는 하이엔드 스토리지에서부터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하는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파워 스케일이라고 바꿨는데 많은 분들은 아이실론으로 알고 있는 아이실론 ECS라고 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스토리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스토리지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델 회장님께서 얘기하는 델 테크놀로지스의 데이터 전략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데이터 기반 분석 통찰력을 비즈니스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실시간으로 적용하고 탐색하고 추출해서 확장함으로써 여기에 계신 기업분들과 많은 조직들이 데이터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의 데이터 매니지먼트 비전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보는 데이터 관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로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코 사일로나 하나의 조직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데이터 전반에 거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봐서 모든 데이터 사이클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가 데이터를 보는 관점입니다. 즉 데이터가 생성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생성의 접점에서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그것을 비주얼라이즈하고 비주얼라이즈의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보호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분석과 결국 분석은 많은 의사결정자 분들이 그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의미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right decision을 매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위한 여러 가지 AI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거기에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엑스큐션, 액트로 이어져서 다시 디스커버리 채널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IT에서 얘기한 예전에 플랜 투 C라고 말씀하셔서 돌아가는 라이프 사이클처럼 데이터도 데이터의 생성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정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좀 아까 말씀드린 IoT 기계와 5G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지만 거기에서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의미 있는 의사결정들을 만들기 위해선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데이터는 데이터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뽑고자 하는 아웃풋이 무엇인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컨설팅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컨설팅에서 집중하는 것은 고객의 as is와 to be도 있지만 이 to be에 있어서 원하고자 하는 아웃풋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앞에 as is를 분석하는 기법과 데이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라이어리티도 틀릴 것입니다. 앞으로의 데이터에 있어서는 데이터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 아웃풋과 결과물, 오브젝티브가 뭔가에 따라서 데이터 혁신에 대한 새로운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데이터의 관점에 있어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가 데이터를 보는 부분은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데이터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나 최근에 클라우드로부터 데이터가 생성되지만 이제는 엣지에서부터 그리고 엔드포인트 단에서부터의 데이터가 최적화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그 외에 스토어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리얼타임이 아닌 죽어있는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살아있는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최적화해야지만 데이터에 좀 더 옵티마이즈된 디시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챗 GPT가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했지만 챗 GPT의 한계는 아무래도 엣지에 커넥티드 된 것이 아니라 2020년까지의 과거의 데이터를 쌓아놓은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데이터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지금 챗 GPT-3에서 챗 GPT-4로 어드밴스 돼서 챗 GPT가 인터넷과 한번 커넥트 되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기능과 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해질지 저희가 상상을 불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는 데이터로서도 중요하지만 그를 통해서 얼마나 의미 있는 정보로서 인텔리전스를 만들까 하는 거와 과거처럼 저희의 의사결정자분들은 특히나 많은 C레벨 고객분들은 그 임원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서의 형태로 임원 보고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데이터 소비자들 그리고 의사결정자들은 점점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분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인텔리전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인텔리전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데이터들은 저희가 한때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가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퍼졌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아무래도 정형적인 데이터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데이터를 다 같이 포함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한계는 최근에 하도가 되고 많은 그 기업의 의사결정자분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함께 작업을 하셔야 되는 AI, ML 알고리즘에 있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일단 많은 데이터들을 데이터 레이크에 보관했다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옮기는 그래서 ETL 툴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수동 추출들을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비용과 복잡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나온 개념이 바로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의 개념입니다. 사실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는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가 만든 개념도 아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분석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무엇보다도 AI, ML을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오픈 데이터 매니지먼트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보완해서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에 대한 도입 및 검토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는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복잡성으로 인한 데이터의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데이터 증가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의 이슈들을 고민해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기반화의 델 베리파이드 디자인 포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떻게 하면 데이터로부터 밸류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 랜드스케이프에 있어서 좀 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스트럭처와 아키텍처를 간소화하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데이터에 있어서 좀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데이터 보안에 있어서 데이터를 좀 더 시큐어하게 프로텍스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즉 분석을 위한 검증된 설계, Validated Design for Analytics를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좀 자세한 설명들이 있는데 제가 텍스트로 좀 저장해 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그리고 데이터 보안 및 보안에 대해서 남은 시간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저희 지금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오실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만큼 데이터 및 AI, ML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 기술들이 점점점 큰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앞으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데이터 퓨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마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 내에서 약 1000명 정도의 의사결정자 분들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데이터가 자사의 데이터가 잘 보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약 62%의 응답자분들께서 얘기하시기를 자사의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악성 프로그램이나 랜섬웨어로부터 충분히 대처할 만한 그렇게만큼 보호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코로나와 함께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로 바꾸셨을 텐데 이런 재택근무 활성화로 인해서 사이버 위험에 노출되는 그 케이스가 74% 이상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감으로써 점점 더 이런 자신감이 없어졌다라고 하시는 응답자들도 약 64% 이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참석자분들 중에서 우리 회사는 정말 100% 데이터를 시큐어하게 보호하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혹시 있으실까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전통적인 일반적인 물리적 보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무결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의 목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보안뿐만 아니라 강력한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다중계층에 있어서의 데이터 보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나의 솔루션에 많이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백업 및 죄송합니다. 백업 및 복구, 그다음에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점점 더 보호 기술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백업과 복구 솔루션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걸 어떻게 데이터 보호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 손이 쓰지 않는 자동화와 오토메이션 그리고 효율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점점 침해되고 있는 사이버 레질리언시에서 랜섬웨어에 대해서 응대하고 사이버 어택에 대한 그걸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많은 고객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는 사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가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난공불락의 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사이버 어택에 있어서는 설마 우리 기업은 아까 메가존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가듯이 우리는 설마 아닐 거야 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이버 어택을 받는 것은 우리가가 아니라 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이버 프로텍트에 대한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재빠르게 그것을 리커버해서 레질리언시를 만들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전략으로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는 비즈니스 레질리언시를 위한 CRS, 사이버 레질리언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워크숍을 통해서 전반적인 데이터
에 관련된 보호와 프로텍션에 대한 목표 수립을 같이 하고 프라이어리티를 설정하는 컨설팅 워크숍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사이버 리커버리 볼트를 만들고 백업 및 복구 전략을 같이 만들 뿐만 아니라 향후에 복구를 비롯해서 보호 전략까지 같이 세우는 유지 보수와 기술 이전까지 해드리는 엔드투엔드의 자문 컨설팅 플러스 임플리멘테이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마지막 부분을 좀 빠르게 넘어갔는데요. 사실은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가 데이터 그리고 저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는 여러 가지 뷰에 있어서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단순한 사일로가 아닌 엔드투엔드의 접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의 생성과 저장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성과 저장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에 있어서 인텔리전스를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델 테크놀로지스는 클라이언트 앱부터 시작해서 엔드투엔드, 특히 스토리지의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데이터 보안을 보는 뷰는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절대로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을 생성할 때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저희 인프라스트럭처에 같이 내재시켜 줍니다. 세상이 말하기로는 앞으로의 세상은 누가 데이터를 잘 생성하고 저장하고 거기로부터 인텔리전스를 만들어서 right decision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보다 많은 데이터 인사이트와 데이터에 대한 그 널리지를 가져서 앞으로의 이 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강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